자, 이번 시간에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레방아가 도는데요. 여러분 A 위치랑 B 위치에서 물을 떨어뜨립니다. 그럼 A보다는 당연히 B에서 떨어뜨릴 때 물레방아가 훨씬 더 빨리 돌아갈 수가 있겠죠. 이거랑 다 비슷합니다. 전압이 클수록 자 지금 물을 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수록 얘가 더 일을 막 많이 했죠. 자 그랑 똑같이 전압이 클수록 전류가 세지기 때문에 전구의 밝기도 더 밝아지게 되죠. 그래서 전압에 따라서는 전류도 세지고 이 관계가 비례관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압이 2배 세지면 전류도 2배, 전압이 3배 세지면 전류도 3배 이렇게 증가해서요. 이거는 전류는 전압에 비례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비례관계는 그래프로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랑 전압은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의 세기랑 전압에 비례한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옴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옴의 법칙. 그래서 옴의 법칙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이든 이 도선, 자 도선을 해도 지금 선생님 도선을 그린 건데요. 도선 같은 경우에도 어떤 물질로 돼 있죠. 근데 물질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 선생님이 원자라고 했었는데 이 원자들 이제 사이를 이 정자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요, 여러분 갑니다. 근데 전자가 그냥 쭉 가면 좋지만 이 원자에 의해서 이게 충돌하게 되죠. 이 충돌하게 되면은 더 빨리 가지 못하고요.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와 이렇게 전자가 막 충돌을 하게 되고 이 충돌에 의해서 제대로 가지 못하는 거죠. 자, 방해를 받게 되죠. 이 방해를 받는 이 개념이 뭐냐면 전기 저항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 때문에요. 이 전류의 흐름이 방해를 받게 되는 거죠. 이 저항은요, 물질에 따라 달라요. 방해를 많이 하는 것도 있고, 방해를 조금 하는 것도 있는데요. 뭐, 구리, 뭐 이런 은 같은 거 있죠? 이런 도체들은 전기 저항이 작습니다. 저항이 작으면 당연히 전류도 어떻게 될까요? 전류가 아주 잘 흐르겠죠. 그래서 전류를 잘 흐르게 하려면 뭐, 은 같은, 은이나 구리 도선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다음에 유리, 고무, 이런 것들은 전기가 잘 흐르지가 않아요. 너무 전기 저항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기 저항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왔는데요. 이 전기 저항의 단위가 또 있습니다. 이 단위는 요렇게 쓰고요. 이거를 읽을 때는 옴이라고 있습니다. 옴도 사람 이름이고요. 이 옴에 의해서 나온 법칙이 아까 그 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전기 저항이라고 하고 방해하는 정도다. 방해하는 거죠. 자, 단위는 옴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전기 저항, 전류, 전압 이 세 가지가 또 관계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전압과 전류는 전압이 커질수록 전류도 커졌죠. 그쵸? 근데 저항은 커질수록 전류는 어떻겠다? 작아졌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반비례. 그죠? 위에 같은 경우에는 비례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전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전류는 뭐에는 비례한다? 전압에는 비례한다. 그 대신 뭐에는 반비례한다? 저항에는 반비례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였지만은 전류를 가리킬 때는 I 이렇게 쓰고요. 전압은 단위도 볼트 가리킬 때도 V라고 쓰고요. 저항은 단위는 옴이었는데 가리킬 때는 R을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영어의 그 첫째 자, 철자를 따온 건데요. 다 기억하셔야 돼요. 전류는 I, 전압은 V, 저항은 R 이렇게 해서 I는 R분의 V인데 이렇게 하면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더 편하냐면 자 V는 IR 이렇게 외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그냥 사실 넘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식은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뭐 전압이 얼마인지, 전류가 얼마인지, 저항이 얼마인지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굳이 또 식을 만든다면 R은 I분의 V 이렇게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려서도 사용하는데요. V는 자 여기는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IR이다. R을 구할 때는 이게 나누기죠. 그래서 R은 똑같이 그림 보고 I분의 V다. 그럼 I는 뭘까요? 똑같이 여기가 이제 분수니까 R분의 V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그림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자, 이제 전기 저항의 크기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자, 1번을 보겠습니다. 자, 1번, 2번을 보시면, 자, 길이가 어떻죠? 1번보다 2번이 더 길죠? 여러분, 전자가 통과하는 데 있어서 짧은 게 좋을까요? 긴 게 좋을까요? 그죠? 짧은 게 더 빨리 가겠죠? 그래서 같은 물질입니다. 지금 같은 물질인데요. 그 같은 물질로 만든 그 저항이 길이가 이렇게 길어질수록 저항도 커집니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지가 않고 그러면 당연히 밝기도 더 어두워지겠죠. 그다음 두 번째 요인을 주는 거는요. 자, 두 번째 봅시다. 1번이랑 2번을 보면 이 굵기가 1번보다 2번이 더 굵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하를 전달하는 게 전자죠. 전자가 1번이랑 2번 중에서 어디에서 더 많이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쵸? 2번에서 많이 지나갈 수 있겠죠. 많이 지나가는 얘기는 전류가 더 세진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말은 저항이 더 약해진다고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길어질수록 저항은 오히려 커지고요. 굵기는 굵어질수록 저항은 오히려 작아져서요. 이 길이와 굵기가 전기 저항에 영향을 또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길이는 짧을수록 더 전류가 잘 흐르겠죠. 그래서 짧을수록 밝아지고요. 얘는 굵을수록 밝아진다. 그래서 전기 저항은요, 같은 물질입니다. 같은 물질일 때 길이에는 비례하고 굵기에는 반비례해서 자, 길이와 굵기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 관계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오음의 법칙, 그 다음에 전류전압, 저항과의 관계 설명,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까지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